안녕하세요, 경제방앗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근처 공원에 나왔는데요.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를 몇 %까지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진짜 8%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 기준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수치가 7월달 수치였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6월달보다 아주 큰 폭으로 낮아졌거든요. 보시다시피 7월에는 0%를 기록을 했고요. 6월달 물가 상승률이 연환산으로 17%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고 할 수 있죠. 7월 물가 상승률이 확 꺾인 이유가 뭐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락한 게 컸고요. 식품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한 것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휘발유 가격과 식품 가격은 변동폭이 심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었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으로는 나옵니다. 여기에 고용시장이 건재하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으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7월 수치 하나만 보고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작년 여름에 큰 코를 다친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핵심 물가 상승률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8월 당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6월을 기점으로 확 꺾인 것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거의 다 사라졌다, 연준은 금리 올릴 필요 없고 제로금리 계속 유지해도 된다라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웬걸 가을로 접어들자마자 물가는 크게 치솟았고 결국 전문가들 뒤통수를 세게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0%였지만 지금은 2.5%나 되죠. 그리고 정부의 재정기조도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바뀐 건 글로벌 수급 측면인데요.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식품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망가졌던 글로벌 공급망이 대거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요소들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겠구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데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현재 상황을 3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나와라. 얍! 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금리예요. 금리는 올해 3월 제로금리였다가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 2.5%에 달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7월 달에는 0%로 뚝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 7월달 신규 취업자 수는 예상치 2배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된 8월달 신규 취업자 수는 7월달보다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그래도 그럭저럭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 만큼만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를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를 딱 한 줄로 요약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착륙 가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착륙이 가능할 걸로 보였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등장합니다. 지난 8월 26일 파월 의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놨어요. 계속 빡세게 기준금리를 올려나가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월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라면 익히 예상하던 바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잭슨홀 미팅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인플레이션 국면, 또 미국 기준금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7월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온 건 이미 연준의 계산에 서 있던 시나리오였어요. 이 연준의 시나리오가 뭐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압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꺾어 놓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8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겁니다. 반대로
7월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고만고만하게 오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겁니다. 왜냐? 현재 여러 사정, 예를 들면 GDP나 실질 이자율을 고려한 이론적인 금리는 8%가 돼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진짜 연준이 8%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다행히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FOMC에서 공개되는 점도표를 보면 이 연준 위원들은 4%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기만 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2.5%인 걸 감안하면 최소 1.5% 이상 오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7월달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금리 인상 페이스를 늦춘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유한 태도를 보였다면 연준의 신뢰성에 아주 큰 금이 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시 가라앉았던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 있는 빌미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월 기준 데이터 때문인데요. 원래 전월 대비 수치는 위아래 변동폭이 크게 나와요. 특히 7월달 수치를 확 끌어내렸던 휘발유 가격과 식품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연준은 7월 수치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싹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릴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매파 전문가들마저 고마해라 마이 북다 아니가를 외칠 때조차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9월달 FOMC인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밤에 먼저 8월달 물가 수치가 발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8월에도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인다면 그래도 연준은 0.75% 금리를 올릴 거예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인다. 그래도 역시 연준은 0.75% 금리를 올릴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연준과 파월은 금리 인상의 혈안이 되겠구나. 이거예요. 혹시나 금리 인상 페이스가 늦춰지지 않을까 얘기하는 경제 전문가들 얘기는 믿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속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달러값, 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하겠죠. 참고로 저는 매크로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분석도 잘 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삼성전자 모두 싹 다 내다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블로그에도 자세히 써놨고요. 당시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셨고요. 덕분에 지금 마음고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유튜브에서도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